스타리아는 스타렉스 후속입니다. 우주선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스타리아 저번에 시승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안 팔리던 좀 가장 비싼 스타리아였어요. 한 4천만 원 쭉 넘어가는 그런 스타리아인데, 스타리아는 라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타리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스타리아 라운지, 그게 저번에 시승했었던 7인승 9인승 모델로만 나오는 고급 스타리아가 스타리아 라운지. 그 다음에 지금 요게 11인승이거든. 11인승. 요게 9인승 11인승으로 사람 많이 타게 만든 스타리아 투어러, 요게 있습니다. 사람 많이 타는 거 9인승 11인승. 그리고 요거랑 앞모습은 비슷한데 이제 밴으로 된 게 있습니다. 3인승 밴, 5인승 밴. 3인승 밴은 앞에 시트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짐칸이고, 5인승 밴은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석에 세 자리 있는 다음에 그 뒤가 짐칸, 이렇게 해서 3밴, 5밴 이렇게 있는 게 스타리아 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는 세 종류, 그 중에 저희가 시승하는 거는 스타리아 많이 타는 거,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모델입니다. 디젤에 사륜구동까지 넣은 풀옵션 모델, 미디어 오토. 스타리아 11인승 모델, 요거는 사실 뭐 저희 외삼촌네 회사차로 쓰는 차예요. 직원들 많이 태울 수 있도록 11인승을 사셨더라고. 근데 요 11인승 모델 이렇게 막 따지고 보면은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스타리아 11인승만 유일하게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110km 속도 제한. 그래서 제가 저기 엊그제 우리 평택에 있는 우리 외삼촌네 가가지고 요 차를 갖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게 속도 제한이 있더라고. 고속도로 이게 딱 이게 110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좀 추월하려고 그랬더니 110 이상 안 나오고 내리막에서 111까지 나옵니다. 111까지. 심지어 3인승 밴, 5인승 밴, 요 스타리아 카고 모델도 속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만 속도 제한이 있어. 11인승만. 또 하나, 이게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일자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게 승합차로 등록이 되면은 주간주행등 관련된 법규가 다르대요. 그래서 가운데 아예 등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디리릭. 스타리아는 2,726만원대가 제일 싼 거예요. 3인승 밴 모델, 요게 2,726만원이고요. 그리고 풀옵션 모델 막 하면은 저번에 우리 시승했었던 거, 그게 한 4,300만원 정도 되는 초호화 스타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 시승한 거는 11인승 모델로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한 3,600만원 정도. 여기 뭐 사륜구동도 넣을 수 있고요. 전륜구동이 기본인데 사륜구동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디젤 엔진이 더 비쌉니다. 3.5L LPG 엔진으로 하면은 파워는 훨씬 세져요. 근데 30만원도 더 저렴해져. 근데 이제 연비가 좀 안 좋지. 자주 LPG 충전소 가야 되고 좀 그런 건 있죠. 그래도 LPG가 더 나은 것 같아요. LPG는 제가 그냥 잠깐만 몰아봤는데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리고 반응도 더 빠르고 더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디젤은 이게 카니발이랑 기본적으로는 같은 디젤 엔진인데, 카니발보다 여기 디젤 엔진이 좀 상용차스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글자글 거리는 소리도 많이 나고, 좀 가속할 때 소리도 조금 좀 둔탁한 소리도 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요거는 카니발보다 좀 더 상용차 느낌이 많이 나네. 똑같은 엔진이랑 똑같은 변속기로도 이 상용차스럽게 세팅을 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니발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은 202마력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스타리아는 177마력입니다. 같은 디젤 엔진인데 좀 마력을 낮추고 토크 밴드도 좀 더 낮추고 해가지고 상용차에 좀 더 유리하게 세팅을 해서 좀 상용차스럽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스타리아는 기본 옵션이 풍부합니다. 아까 가장 저렴한 3인승 밴, 이게 2,726만원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전차종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속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 저 카메라로 앞에 차선을 감지해서 차선을 유지시켜 주는 거. 이 차선 유지 장치도 기본. 그러면 요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저 차선 유지 장치 조합을 하면은 반자율 주행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카메라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앞차 감지해서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이런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것도 저 카메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카메라로 밤에 저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지를 해서 자동 하이빔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이빔 스위치를 넣고 있어도 앞에 차가 있으면 하이빔이 안 됐다가 앞에 차가 없고 깜깜하면 하이빔이 자동으로 되고, 이런 자동 하이빔도 저 카메라로 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런 게 다 기본. 지금 말씀드린 게 다 2,726만 원짜리 3인승 밴. 여기부터 기본이에요. 상용차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전하고 옵션 구성이 좋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스타리아는 전 차종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 차종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당기는 게 스타리아에는 없어요. 디자인 설명은 뭐 전에 스타리아 그 라운지 그 풀옵션 모델 하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딱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다만 라운지 모델은 여기가 헤드램프도 좀 좋은 게 들어가고 뭐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더 멋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투어러 모델은 그냥 바디 칼라로 이렇게 마치 일체형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헤드램프 크기도 적죠. 그래도 여기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를 넣은 거거든요. 기본 모델은 여기 그냥 누런색 반사식으로 하는 그 전구로 앞을 밝히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밑에가 상향등, 위에가 하향등. 그냥 헤드램프만 키면 위에 게 들어오고 상향등을 키면은 요 밑에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여기 들어 있어요. 스타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요 옆면인 것 같아요. 이 옆면을 딱 보면은 아무런 굴곡이 없어. 유리창부터 차체까지 그냥 한 쉐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쉐입으로 쫙 무슨 캐릭터 라인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끔하게 이렇게.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 이게 유리창을 고정하려면은 철판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래야지 좀 더 만들기 쉽거든요. 지금 여기는 유리창이 내려가는 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단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차조차도 지금 상당히 최소화해서 만들었어요. 이 스타리아의 이런 그냥 물방울 같은 모노 쉐입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최소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리창의 면적을 상당히 넓게 해서 안에서 탔을 때 바깥쪽이 시원시원하게 보이게, 그리고 밖에서 이 차를 봤을 때도 차가 되게 좀 기존의 비율이랑은 다르고 유리창이 낮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좀 귀여워 보이고 미래 운송수단처럼 보이고 기존 차랑은 완전히 다른 차별화되는 느낌, 이런 걸 두루두루 보여주는 디자인은 최고인 것 같아. 유리창을 넓게 해놓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유리창 넓게 해놓으면은 철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체의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철판이 책임지는 건데 유리창은 그 철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 유리창은 강성에 별 영향을 안 줘. 차체 강성이 이게 차체 강성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유리창도 넓게 하면서 요게 기술이죠. 요게 기술인데 이제 초반에 그거를 잘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이것까지 잘 생각을 못했는지 이 유리창이 박살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사 들어가고 해가지고 리콜해주고 막 이랬었던 그 기사 있어요.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좀 뭔 일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딱 터지더라고. 유리창이 여기 창문 열리는 거거든요. 요거 창문 열리는 거는 별 이상은 없다 그래요. 요건 이상 없는데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이렇게 딱딱 풀립이 돼가지고 요게 조금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 열린 상태에서 문 닫을 때 요 유리창을 지지하고 있던 요게 약간 뒤틀리면서 그래서 유리창이 파괴가 되는 것 같아. 박살이 나는 것 같아. 하여튼 그거 뭐 해결했죠 아마? 해결한 거지? 유 로버트 존스? 아직도 해결 안 했으면 일 커지는데 해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이어는 뭐 이게 상용차고 좀 큰 차기 때문에 볼트가 6개짜리가 들어가요. 카니발은 볼트 5개짜리 들어가는데 볼트 6개짜리 들어가고 2, 3, 5, 55, 18인치짜리. 그리고 금호, 포트란 이거는 포터 같은 데 쓰는 그 상용차용 타이어 아니야 이거? 일단 타이어가 이게 손으로 눌러봐도 좀 타이어가 좀 센 것 같아. 트레드웨어가 650짜리예요. 트레드웨어가 650이면은 거의 단단한 생고무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립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지만 달려도 닳지 않는 그런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드웨어가 번호가 높을수록 650 넘어가면은 이거는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질긴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립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용차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뒷모습은 그냥 전형적인 상용차죠. 세로형 테일램프 딱 맨 바깥쪽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문이 넓게 열리잖아. 넓게 열리니까 넣고 빼고가 쉬운 거죠. 와이퍼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스타리아의 아주 원쉐입, 아주 심플한 요 디자인을 좀 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퍼도 여기 위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완성도는 전 세계 미니밴 중에 최고야. 띠링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11명을 태우기 때문에 이게 4열 시트까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사실 지금 시트를 제일 뒤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사실 요 밑에다가 짐 뭐 조금 넣을까 넣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짐을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짐을 요 위에다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 짐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시트가 뭐 11개나 되기 때문에 시트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 디리릭 스타리아 투어러의 실내는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라운지 모델이랑은 조금 다르죠.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요 계기판인데, 라운지 모델은 좀 고급형 모델이라서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색깔만 바뀌는 정도로, 요거는 뭔가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냥 전자시계로 속도가 나오고 전자시계로 RPM만 나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LCD 패널은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나와요.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식별하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뭐 대충 다 보인다. 그리고 요 옆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옵션입니다. 요거 상당히 비싼, 거의 200만 원일 거예요. 요거 옵션을 하면은 여기에 오토 에어컨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옵션 안 하면은 여기에 화면도 없는 라디오로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요 밑에 휴대폰 무선 충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 있고, 투어러 모델은 여기에 버튼식 기어가 없고요. 다 이렇게 드드득 하는 식이거나 아니면 수동 기어입니다. 수동 기어도 할 수 있는데, 수동 기어를 하게 되면은 자동 기어가 기본이고요. 수동 기어를 하면은 마이너스 옵션. LPG 엔진도 30만 원짜리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 상용차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일단 여기 컵홀더. 여기는 컵홀더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스마트폰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마트폰 놓을 수 있게 컵홀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도 지금 다 뭐 수납 공간이죠. 이렇게 놔둬도 되고, 뭐 이렇게 놔둬도 되고, 여기 USB도 있고, 뭐 이렇게 수납 공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 여기 밑에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수납 공간이죠. 다 수납 공간.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있는데 글로브 박스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도어에도 보면은 도어에도 손잡이도 있고 수납 공간이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진 않아. 넣을 때는 그냥 넘칩니다. 그냥 막 넘쳐. 자, 그리고 요거는 시트예요. 지금은 이렇게 접어 놓으니까 그냥 수납 공간인데,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 여기서 꼬챙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시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한 명 앉힐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이 좀 취약했었죠. 여기에 그냥 2점식 허리만 감싸는 안전벨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서 오는 요 3점식 안전벨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앉아 볼게요. 여기 가운데 앉으면은 사실 모양은 좀 안 나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100kg 아저씨가 앉을 때는 여기 앉으면 운전, 내가 가속 페달 밟아줘야 될 것 같은 위치고, 여기 앉으려면은 요렇게 앉아야 되는데, 요렇게, 아유, 100kg 아저씨가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여기서 3점식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매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앉을 수 있겠죠? 100kg 아저씨도 앞에 3명이 앉을 수는 있어요. 좀 억지스럽긴 한데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데 이제 이런데 막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네. 자, 제가 요 정도로 이제 운전을, 요 정도로 운전하는데 조금 당겨서 앉아도 될 것 같고, 조금 당겨서 요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11인승 11명이 앉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뒤로 탁탁탁탁 가볼게요. 자, 그대로 뒤로 오면은 요 정도. 더 뒤로 갈 수는 있어요. 더 뒤로 막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뒷사람이 못 앉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돼. 요 정도로 앉으면은 그냥 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앉으면은 문 닫고, 이렇게 앉으면은 100kg 아저씨 운전하고 100kg 아저씨 뒤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3명도 이렇게 앉을 수 있어. 그리고 안전벨트 다 매고. 답답하긴 하겠죠. 그 뒷좌석에도 지금 USB 2개는 있어요. USB 2개는 이렇게 있고, 그 외의 장치는 여기 맵 포켓이나 여기 스마트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장치도 있는 거 정도. 띠링띠링. 요거를 당기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럼 100kg 아저씨, 100kg 아저씨, 100kg 아저씨. 예, 이렇게 앉고 맨 뒤에 또 여기 이제 2명만 앉죠. 여기는 여기 가운데는 이 통로로 해서 사열 좌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트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되고, 자 이렇게 앉고 사열 시트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앉는 겁니다. 이렇게 사열 시트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앉으면은 100kg 아저씨가 11명이 이렇게 탈 수 있다. 다 되게 답답할 것 같아. 100kg 아저씨 11명 타면은. 예, 근데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저기도 에어컨 송풍구, 여기 중간에도 에어컨 송풍구, 여기 사열 시트를 위한 에어컨 송풍구에서 에어컨 송풍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3열 4열 컵홀더 뭐 USB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기도 USB 있고 여기도 USB 있고 해서 뭐 다들 스마트폰 충전하고 뭐 이러면서 다들 11명 타고 어디 여행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저씨들끼리 가면 칙칙하고 불편하겠지?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네, 약간 좀 지하실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비트나 뭐 저음이나 이런 거는 센데 좀 둔탁한 저음 같은 게 이렇게 툭툭 밀고 들어오는, 저음도 뭐 세긴 센데 섬세하지는 않은 저음, 고음도 있긴 있는데 섬세하지는 않은 고음,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에는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참고로 투어러 모델에서는 스피커가 6개예요. 카고 모델 있잖아요. 3밴이나 6밴. 여기는 스피커 그냥 4개만 들어갑니다. 이 투어러 모델은 그래도 여기 트위터, 여기 고음이 나오는 트위터가 여기 양쪽에 있어서 스피커가 6개. 보스 오디오를 선택을 하면은 우퍼, 서브 우퍼까지 해서 아마 7개가 되는 것 같아요. 띠링띠링. 자, 저희 스타리아 2.2L 디젤 4륜구동 모델이고 11인승 모델 투어러입니다. 11인승은 투어러밖에 없어요. 라운지에는 11인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인승만 유일하게 승합차이기 때문에 시속 110km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똑같은 차인데 이게 뭐 더 서스펜션이 더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게 시트가 11개 있을 뿐인데 9명 타고 갈 때는 막 시속 뭐 그렇게 달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시속 막 160, 170 가도 되고, 거기 2명만 더 타고 11명이 되면은 110에서 더 이상 못 달리고, 이것도 약간 좀 그래요. 뭐 2명 차인데 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차고 엔진도 똑같고 서스펜션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데 빼놓고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스타렉스는 무게중심이 좀 높다라는, 진짜 이거는 그냥 상용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상용차스럽지는 않아. 그래도 조금 카니발에 비해서는 상용차스러운데 그래도 무게중심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래도 뭐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 지금 여기 30km로 여기 맨날 다니는 여기 갈 때도 승차감이 아주 굳이진 않잖아. 이 정도면은. 예전에 우리 더센! 할 때 여기 이랬어요, 이래. 막 여기 가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는 편안하게 가잖아. 그냥 상용차는 아니에요. 게다가 11인승 투어러 모델은 뒤에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거든요. 근데 3밴, 5밴, 요 카고 모델 있잖아요. 3밴, 5밴은 뒤에 서스펜션이 리지드 엑셀 방식의 그 판스프링일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리지드 엑셀이라고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판스프링이 적용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최대 적재량이 900kg까지 실을 수 있는 짐차잖아요. 이 짐차니까 900kg를 실었을 때도 차가 이거를 거동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판스프링처럼 튼튼한 좀 하드한 서스펜션을 넣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밴의 짐 하나도 안 싣고 가면 아마 승차감이 통통통통 튈 거예요. 그 차는 그래도 짐을 한 300-400kg 정도 실었을 때 오히려 더 안정되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코너링을 할 때나 뭐 이렇게 뭐 요철 같은 데를 달릴 때, 그리고 코너링에서 차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운전대가 락투락이 좀 이게 긴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여기 맨 끝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3.5회전이잖아요. 3.5회전이면은 보통 차는 한 2.5, 2.8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승용차처럼 슬라롬을 하더라도 승용차는 요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못 피해 나가죠. 아무래도 상용차기 때문에 이 핸들이 좀 둔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핸들이 좀 일부러 갑자기 조작을 해도 많이 안 꺾이게 해서 좀 안정성 있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상용차들, 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운전대도 크고
이 락투락, 이 운전대 돌아가는 것도 좀 더 많이 돌아가요. 자, 요걸 60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말 타는 느낌은 나긴 나요. 야, 좀 속도 줄여서 넘어야겠다. 근데 의외로 리범핑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과속방지턱으로 탁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쭉 밀어주는 게, 리범핑이 좀 너무 확 밀어주면은 2차 진동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좋은 차들은 넘고 깔끔하죠. 근데 이거는 2차 진동이 이렇게 생기잖아, 2차 진동이. 근데 이 정도면은 스타리아가 이 정도면, 스타렉스가 이 정도면 좋아진 거예요. 자, 주행 모드가 지금 에코 모드로 저희가 계속 했고요. 에코 모드 다음에 이제 노멀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조금 고 RPM을 주로 좀 써주려고 노력을 해요, 얘가. 확실히 카니발은 그냥 자가용을 타시던 분이 몰아도 팰리세이드를 모나 카니발을 모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스타리아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승용차 모시던 분이, 그냥 소나타나 그랜저 모시던 분이 나 캠핑 다녀야지 해서 이 차 사시면은요, 출퇴근하실 때 좀 불편할 거예요. 이거는 거동이 상용차 거동이에요. 그냥 SUV, 좀 큼직한 SUV나 이런 거랑 거동이 좀 다릅니다. 카니발까지가 오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저희가 스타리아 7인승 모델로 제로백 했을 때 12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단지 그건 7인승 모델이고 이건 12인승 모델이라는 차이인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13초 23) 나오네. 13초 23. 터보렉이 노골적입니다. 가속 페달 뚝 밟으면은 우왕 하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터보렉이 한 0.5초 정도 터보렉이 있다가 갑자기 터보가 확 돌면서 토크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밀린다. 밀려 43m 나옵니다. 딱 봐도 100km에서 이렇게 잡는데 초반 제동부터 쭉 밀리는 느낌이 확 나는 게, 제동거리 40m 넘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뭐 포틀란 그 타이어는 사실 오래 타기 위해서 끼는 타이어거든요, 상용차에. 그래서 그립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동할 때 43m나 나오네요. 자, 스타리아는 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이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요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속도로, 지금 94km 달리는 요 속도로 앞차와 거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지금 요게 운전대가 파란색으로 나오면은 이제 운전대까지도 잡아준다는 거죠. 차선을 벗어나면은 안으로 넣어주는 그 장치가 아니고 차선의 가운데를 알아먹고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자율 주행이 여유있게 돼요. 앞차와 거리 감지 뭐 이런 것도 잘하고, 3인승 밴, 5인승 밴 이런 거 다 있으니까요, 운전하기는 훨씬 편할 거예요. 아마 포터로 뭐 배달하시다가 이 스타리아로 갈아타시면 아마 피로감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자, 여기서 코너링 들어갑니다. 근데 코너링이 나쁘지 않아. 62 보겠습니다. 62. 그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거는 라운지 모델은 64dB 정도로 측정은 됐는데, 그때 너무 짧은 시간에 저희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본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도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몰아봐도 차가 이렇게 시끄럽게 막 바람 소리가 막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노면 소음도 올라오고, 그냥 특별하게 어디가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양호한 수준이다. 자, 오늘은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2.2L 디젤 4륜구동 모델 풀옵션, 요거를 저희가 시승해 봤는데, 사실 저는 굳이 11명 태울 거 아니라면은 그냥 9인승 모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0km 속도 제한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를 약간 따지면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의 속도 제한이기는 합니다. 왜 9인승은 속도 제한 없는데 똑같은 차인데 2명 더 앉는다고 속도 제한을 걸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11인승보다는 그냥 9인승 하시는 게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투어러 모델 9인승은 셋으로 앉습니다. 333으로 시트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 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가 있는데, 시트는 그렇게 편한 시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죽 시트를 할 수가 없는데, 9인승을 하실 거라면은 라운지 모델이 조금 더 좋긴 하죠. 가죽 시트도 할 수 있고, 2열 시트가 스위블링 시트라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스타리아는 3인승 밴부터 7인승 리무진까지 아주 폭넓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짝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2열 유리창이 이렇게 쪽창으로 슬라이딩으로 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틸트만 되는 것도 있고, 3인승 밴이나 5인승 밴은 유리창이 없이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표 잘 보시고 실제로 매장 가서 잘 상담해서 자기한테 딱 적합한 스타리아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모델이 상당히 많아요. 옵션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차 운전할 때 이렇게 파리가 앞에 왈짱왈짱 거리면은 그 파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파리가 나오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막 여기로 시선을 뺏겨. 막 여기 시선을 뺏기고 막 이걸 잡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팍 박는 거죠. 운전할 때 파리가 괴롭히면은 그래도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파리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뭐 사고 원인, 사고를 뒤에서 팍 냈어.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는데 경찰이 운전 왜 사고 내셨습니까? 운전하다가 파리가 나와가지고요. 웃기잖아. 미디오 오토